자, 문화 콘텐츠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 개설 교과목, 연계 진로,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문화 콘텐츠학과의 교육 목표를 봅시다.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하냐면 글로벌 시대의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춘 문화 콘텐츠 기획자예요.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기획하는 사람. 그러려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총괄 기획 분야, 총괄 기획 역량 강화,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획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어떤 소재를 개발하고 글을 쓰고, 소설을 써도 좋고 드라마 대본을 써도 좋고 영화 대본을 써도 좋고 광고 카피를 써도 좋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를 영화로 만들까, 연극으로 만들까, 또는 게임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일들인 거죠. 그런 기획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재를 개발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 콘텐츠 학과의 그 커리큘럼 속에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 역량,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서 국제 문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영어 강의도 한 과목 있고, 그리고 전공 과목을 영어로 하죠. 그리고 중국인 선생님들도 모셔서 글로벌 국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 먼저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길러지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길러져야 돼요.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방송 콘텐츠 기획 등의 스토리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국제화 역량, 영어, 국제 감각, 글로벌 문화, 실무 능력, 실제로 졸업 후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문화 콘텐츠 학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초 필수 과목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분야는 스토리텔링의 이해, 분석, 기초 실습, 그리고 심화 실습. 실제 광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글을 써보기도 하고, 대본을 쓰기도 하고, 게임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실습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소양. 여러분도 책도 많이 읽고 고전도 많이 읽어야지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전을 읽고 신화 문화 콘텐츠, 그리스 로마 신화 등 영미 영화에 의해 심리학, 영상 기호학 등등의 인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과목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획 분야인데, 문화 콘텐츠 기획 입문, 지역 문화 콘텐츠.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원에 사시니까 수원에 있는 어떤 그 유산들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광고, 영상, 그리고 전시와 공연, 박물관 세팅을 할 때에도 어떤 소재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들, 그리고 게임 콘텐츠 기획, 그리고 출판 콘텐츠, 방송 콘텐츠 기획,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해 등의 과목들이 있어요.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의 수업의 특징은 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하나의 과제를 갖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자극하고 협력해서 어떤 훌륭한 콘텐츠 기획물들을 만드는 그런 실습 과목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결합. 우리는 칠판에 가득히 뭔가를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을 기르기 위해서 듣는 과목들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영화로 만든다면,
게임으로 만든다면, 방송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과목들,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벌써부터 취업에 관련돼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콘텐츠 기획 분야는 방송, 영상, 게임, 어플리케이션, 전시, 공연, 광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작가, 광고, 게임 등에서 본인의 그 글쓰기 역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을 수 있고요. 인문학적인 기본 소양, 각종 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유산, 공무원 등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연계 직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시켰어요. 각 그 분야들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및 문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김민규 선생님,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영상 연출을 하고 있는 전윤수, 그리고 문화연구 영미문화 유선무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서양고대사, 아까 여러분들 교양 수업에서 봤겠지만 신화 문화 콘텐츠 등 그런 서양고대사 등 그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드라마 이론 고전 문화, 그리고 전시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기술학 장혜비 선생님은 광고 콘텐츠 기획,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들이고, 그리고 엄기 선생님은 중국인 선생님이시고요. 문화 콘텐츠학, 그 글로벌 콘텐츠 관련된 과목을 담당합니다. 그 주찬환 교수님은 방송 콘텐츠 기획인데 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진이 없죠?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뒤를 돌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학과 소개 끝나고 나서 미니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이세요. 전임 교수님으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실무와 관련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입시 경쟁률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문화 콘텐츠 학과가 인기가 많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우리들은 수학회가 있어요. 학생들이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콘텐츠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기업을 탐방하면서 문화 기획과 관련된 분야들을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그런 동아리 개념이고, 시나리오 나무는 시나리오를 써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영상도 제작하고 토론하면서 공모전에 참여도 하기도 하고, 자기네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영화도 만들고 간단한 드라마도 만들고 꽁트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학생들 그리고 매년 학생들이 기업 탐방을 해요. 그래서 NHN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게임 회사, 그리고 축제, 기업 탐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요 문화 콘텐츠 기업에 방문을 해서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CJ 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SM, CJ 이런 기업 실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오셔서 학생들이랑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캠프, 광고 캠프, 공모전 참가를 하기 위한 광고 캠프, 그리고 기획 실습을 하는 이 비교과 과목들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런 실습 비교과 활동들을 학생들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2012년도네요. 대외 공모전 수상 이력들을 보면 학생들이 그 각종 소학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또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이런 상들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이다인이라는 학생이 장관상, 최우상을 받았고, 그리고 1학년들이 출품을 해서 광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인턴십 개별적으로 뜻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관심 분야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학생들이
극영화 현장에 인턴으로 간다든지 박물관에 인턴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출판기획사에서 기획과 작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뭐 CJ ENM에서 콘서트 사업부 조감독으로 들어갔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식 취업을 했죠. 그래서 공연기획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에 아마 있겠는데 한 학기에 2회까지 하고요. 2학기 이상 수료 예정자 가능 그리고 성적 3.0 이상이 되면 그리고 어학 능력 요건이 되면 해외 교환 학생의 자격이 주어지고 복수학위도 있죠. 한국에서 2년, 외국에서 2년.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화콘텐츠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좀 보시고, 이런 좀 딱딱한 학과 소개보다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한테 문화콘텐츠학과의 강의는 이런 내용과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맛보여 드리려고 우리 주찬환 교수님께서 오늘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우리 학과,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강의를 듣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오케이. 문화콘텐츠학과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없던 과죠. 저는 국문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화콘텐츠학과라는 게 생긴 배경은 좀 융합, 그쵸? 저는 문학을 공부했고 특히 국어 국문학을 좀 공부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뭐 역사, 철학, 뭐 심지어 기술 쪽에 뭐 과학적인 거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까 전윤수 교수님 사실 영화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영화 지금 4편 감독하셨고 이번 방학에도 또 한 편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과의 특징은 현장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인 거는 거의 안 가르치고 현장 위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전체 가요. 우리 제 수업 듣는 애들은. 가서 뭐 김수연, 전지현 가보죠. 여러분 대학교에 놀러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놀면서 공부하면 더 좋죠? 네. 문화 콘텐츠 학과는 놀면서 배우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하고 같이 백상예술대상뿐만 아니라 기회만 닿는다면 깐느 영화제도 못 가겠어요? 아주 달콤하죠? 네.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죠? 자, 우선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오케이. 제가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과 대답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뭐 한 30분, 40분 동안 제 얘기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도 과거를 좀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프니까 그 다음 뭐예요? 청춘이다. 그건 읽은 분이건 읽지 않은 분이건 다 아시네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약간 비틀어 봤어요. 아프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예요. 아프니까. 근데 만약에 싫어 나 조용히 있을래.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나간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나아간다. 나아간다.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강의 끝나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아가야 바꿀 수 있다. 말이 괜찮죠? 네. 아프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밖으로 나아가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들으면 말장난 같지만 결국 우리는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 어떤 때는 사과의 말, 어떤 때는 미래 비전에 대한 말이죠. 여러분도 결국 말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우리가 막 이걸 움직이고 뭐 이 건물을 짓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죠. 생각을 정리한 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전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 머리에 있다면 가슴에 있는 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이건 앞문이고 저거 뒷문이죠. 더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요 말장난 괜찮죠? 네. 저는 취미가 말장난이에요. 근데 말장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말장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다. 괜찮죠? 그래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나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질문이 있어야 돼.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나는 누구인가? 제가 만약 학생한테 학생 누구예요? 그럼 아마 저는 어느 고등학교 유다운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유다운이면 어때고 김다운이면 어때요? 제가 주철환이면 어때고 김철환이면 어때요? 큰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누구인가는 내 이름, 내가 소속된 학교, 나의 나라, 국적 이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누구인가? 저는 우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일 거야. 교수니까 뭐 월급 받으니까 그건 너무 비참하죠. 그럼 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헌금 받으니까 전부 그죠? 뭐 연기자가 연기해도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신동엽이 좀 웃기는 것도 저거 뭐 출연료 받으니까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거는 누군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여기 한 40명 50명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 얘기를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재수없어. 아주대학교 절대 안 올 거야. 그러면 저는 죄인이 되죠. 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대학 꼭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는 대학 갔을까요? 딴 게 없었기 때문에 대학 갔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진짜 막 마라톤을 막 잘했으면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라톤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태지라고 하는 음악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분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서태지 당신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자기도 전부 고등학교 중퇴하겠다 그러면은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태지가 하는 말이 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말하겠어요. 준비가 돼 있다면이에요.
그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둔 거야.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 더 모색하고 더 만나보고 더 듣고 더 읽고 더 느끼고 더 넘어지고 더 부대끼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넘어진 여자는 저는 김연아라고 생각해요. 김연아 얼음바닥에서 수만 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넘어지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끝이야. 그러나 그 친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난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뭔가 내일을 위하여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넘어지면 아,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력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많이 넘어져 봤고 많이 깨져 봤고 많이 손가락질도 당해봤고 또 숨어서 눈물도 흘려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앞으로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 중에서 중요했던 거를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세 개의 범이 있어요. 모범, 평범, 비범. 모범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에 탔던 고등학생들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야, 조용히 해봐. 가만히 있으래잖아. 가만히 있으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위하는 그 플래카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시위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선동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엄마가 대신 살아줘요? 선생님이 대신 살아줘요? 아니에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범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삶이에요. 그걸 택하면 모범적으로 살아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을래.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평범하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평범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평범하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비범이라는 거는 평범과 모범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닐 비자예요. 비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무엇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그것의 최고가 되는 거. 이게 비범이에요. 김연아, 손현재, 박태환, 기성용 이 사람들은 다 비범하지만 다 노는 데가 달라요. 박태환은 물에서 놀아요. 손현재는 마루에서 놀아요. 김연아는 얼음에서 놀아요. 기성용은 잔디에서 놀아요. 여러분 어디서 놀을래요? 여러분이 놀 마당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엄마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마루로 가야 돼? 얼음으로 가야 돼? 물로 가야 돼?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더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고등학생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제일 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괜찮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까지 말 잘 들어왔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도 그 분야에 성공할 수가 있고 말 안 들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쓴 시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는 없어도 돌아볼 수는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온 15년, 16년, 17년, 18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이 부분은 괜찮았어. 그건 더 살려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편집하세요. 편집하면 되잖아. 그게 반성이에요.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정한 답이에요. 왜 여러분 누군가 정한 답에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 다운이는 유다운의 이름을 걸고, 이다솜은 다솜이의 이름을 걸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게 명답이에요. 정답만 하는 사람들은 수능을 잘 봐.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이 꼭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본인이 행복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친구들은 얘기를 잘 듣고 잘 외우고 그걸 그대로 기억해서 표현해서 인정받아서 어떤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 그러나 그거는 고단한, 난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음악을 좋아했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교수가 됐고 저는 사실 PD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MBC에서 PD 생활을 제가 오래.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여러분 엄마한테 오늘 제 이름 한번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엄마가 고등학생 때 저는 좀 많이 PD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 선생님은 어떻게, 여러분 PD 중에 이름 아는 분은 누가 있어요? 유다운 학생 혹시 김태호 PD, 나영석 PD 이름 들어봤죠? 무한도전 꽃보다 알배 이름 들어봤죠? 네. 그 사람들은 저보다 딱 20년 후배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40살이거든요. 저는 60살이에요. 너무 젊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amazing, 한 사람은 unbelievable. 근데 여러분 문화 콘텐츠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같이 젊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명답을 찾아야죠. 아까 처음에 하신 우리 전윤수 선생님이 저보다 한 15년 동생이에요. 그 선생님은 영화만 하다 보니까 늙었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방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찾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모자가 사실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자판대라 그러나요? 거기 산 거거든요? 이 모자가 저한테는 이렇게 맞지만 이거 강호동 씨한테 제가 이 모자를 씌우면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제 머리 사이즈에 맞고 지금 계절에 맞고 이거 12,000원인데 내가 12,0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맞은 거죠. 이게 만약에 막 지금 제가 12,000원 샀다 그랬는데 이게 10,000불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요 이거? 못 사죠. 모자를 어떻게 10,000불짜리를 제가 써요? 안 되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도 지금 며칠 전에 스승의 날에 제 제자들이 선물한 거예요.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저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어요 옛날에. 이대가 더 좋은가 봐. 그러나 이대는 이대의 매력이 있고 아주대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생을 예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맞는 걸 찾아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김연아에게 맞는 건 얼음판이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맞는 건 뭔가를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찾아보셔야 되고 어른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직접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해 살 수가 없잖아. 제가 세계의 명언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그러나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그거는 너무 보편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돼지도 먹을 때 행복하고
개도 먹을 때 행복하겠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그죠? 동물 차원으로 만든 거야. 저는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다 자잖아. 그지? 잠잘 때 제일 행복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잠잘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독설이 있어요. 빨리 죽어라. 죽으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고, 그죠? 만나고,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명언은, 아직 안 나왔네요. 우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한 교실에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리자로 끝나는 거 해볼게요. 개구리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이게 교실이에요. 근데 개나리가 개구리를 보고 나도 개구리가 돼야지. 안 돼. 개나리는 그냥 노랗게 잘 예쁘게 피면 되는 거야. 개구리가 독수리 되려고 그래. 아무리 독수리처럼 막 뛰어보려고 해도 날아보려고 해도 개구리가 죽을 힘을 다해봤자 황소 개구리밖에 안 돼요. 너무 비참한 거야. 자, 결론은 뭐냐. 개구리는 제일 멋진 개구리가 되면 돼요. 개구리는 올챙이에게 희망을 주면 돼요. 그죠? 거북이는 최고의 거북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왜 토끼가 되려고 그러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개구리인지 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독수리인지 개나리인지 미나리인지 고사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걸 못 봐.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 딸이 뭐 자기의 이상형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본인이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재료의 특성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재료는 뭐 DNA도 있고 세포도 있고 뭐 많겠죠. 그것의 특성, 그것을 두 글자로 저는 적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적성. 여러분 적성을 찾아가셔야 돼요. 문화 콘텐츠 학과 적성도 없이 그냥 와? 너무 비참할 거야. 문화 콘텐츠 학과의 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어울려. 왜? 나는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해. 나는 영화 보기를 좋아해. 텔레비전 보기를 너무 좋아해. 음악 듣기를 너무 좋아해. 공연 갈 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막 내 스스로도 막 저는 글 같은 걸 써서 발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음악도 제가 작곡을 해서 제가 음반을 2개 냈어요. 사실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기 전에 이거 원래 50분까지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성이라고 써놓고 성적이라고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 거꾸로. 적성 이렇게 썼는데 성적.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고등학생의 유서에 나온 말이에요. 원래 어느 고등학생이 하도 성적 막 선생님도 성적 엄마도 성적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야. 내가 뭐 성적의 노예인가? 화가 난 거야.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 화풀이를 자기한테 하는 거야. 화풀이를 자기한테 하는 게 자살이에요. 에이!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쓴 유서를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있는. 너무 슬프죠. 여러분 이럴 때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왜? 왜 웃어?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거 다 노래예요, 이거.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청춘 예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했고요. 제 아들이 불렀어요. 제 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오빠 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약간 나이가
어릴 때, 대학생 때 불렀어요. 되게 부르기 싫다 그러는데 제가 사정사정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한번 불러다오. 노래 잘 부르는 애도 아닌데, 추억을 남기려고 제가 아빠의 억지를 썼어요. 이거 오디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 빨리. 좀 오디오 맞춰. 우리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싶어. 젊은 우리의 꿈 의지의 날개로 활짝 날아보자. 젊은 어때요, 여러분? 억지로 뭐 대답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걸 했다고 자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자극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노래들을 15살 때부터 노래를 막 그냥 만들었어요. 저 음악을 공부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막 했어요, 그냥. 남들이 막 비웃었어요. 너 따위가 무슨 음악을 만들어? 막 너 따위가 무슨 뭐 그것도 노래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던 그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노래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는 음악회를 6번이나 했어요, 사실은. 와! 여러분 그렇게 우와! 이러는 거는요.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 나중에 방청객 돼요. 방청객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방청객 하루에 일당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무대에 서야지 왜 객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려고 그래요? 문화콘텐츠학과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죠. 자, 다시 공부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색다른 전공. 자, 우리가 그럼 아까 적성까지 했죠? 이거 오케이. 자, 나와야 되는데 뭐 이래. 알았어요. 15분. 더 줄었어. 나 이런 걸 잘 몰라. 야, 빨리 더 와서 도와줘야지. 아까 빨리 찾아. 15번. 우리 오빠를 위해서 박수.
여러분 참 착하네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데카르트. 맞아요.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다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벽이에요, 벽. 여러분 벽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죠? 벽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되, 저는 생각을 하되, 생각해요. think. 그러나 different하게 해야죠.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거 생각하면 늘 줄 서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 줄 서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줄 서서 따라가기만 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think different.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스티브 잡스하고 저하고 사실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빌 게이츠도 동갑이에요. 걔들 다 내 친구예요. 하이 빌, 하이 스티브. 근데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그 친구도 대학교 아마 1학년 정도 다니다가 아이 대학교 다닐 필요 뭐 있어 안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요. 대학교 건물마다 앞에 공중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전화. 여러분들 공중전화가 뭔지는 알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된 거예요. 공중전화가 뭔지는 알죠라고 물어볼 정도가 이미 구물이 됐는데 박물관에 가야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전 대학교 입학한 지 40년 됐어요. 올해로. 근데 그때는 대학교 건물마다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갖고 거기 줄 서 있는 학생은 전부 줄 서 있어요. 전화 걸려고. 그때 스티브 잡스는 지나가면서 야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이 저렇게 많은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 저렇게 줄 서는 게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인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거를 생각해낸 거죠. 이동전화, 휴대전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카톡으로 또 문자 보낼 수 있죠. 사진 찍을 수 있죠. 여기에 제가 지금 음악 997곡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이렇게 넣었어요. 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막 넣은 거예요. 여기 동영상도 많이 들어있어요. 저녁 때는 뉴스도 볼 수 있어요, 이걸로. 그죠?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진 찍어서 앨범 만들 수도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Think different. 생각을 달리 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 있죠? 전기를 발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지면 다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에디슨 안 자. 아유, 앉아. 엄마가 자야 되는데,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 밤이니까. 왜 밤이야? 해가 없잖아. 해를 만든 거예요, 에디슨은. 해가 없으니까 다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은 자는데, 에디슨은 해가 없는 게 싫은 거야. 해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두 글자로 발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발전이에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발전이 아니라 그것은 퇴보예요. 왜?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벽을 비유했는데 벽이라는 것은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벽을 부숴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벽은 뭐냐면 고정관념의 벽이에요.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수원에 사니까, 나는 여학생이니까, 나는 몇 등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규율 속에서, 규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사세요? 그럴 필요 없죠? 과감하게 벽을 허무세요. 고정관념, 강박관념, 편견,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야, 너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떠들어라 이거야. 그들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제가 지은 영시도 있어요. 제가 지은 영시는 이거예요. Dogs are barking, birds are singing 이런 게 있어요. 개는 짖게 마련이다. 새는 지저귀게 마련이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것은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시고 듣기 싫으면 개 소리를 들으세요. 개가 짖는다고 가서 개한테 자꾸 야 짖지마 한다 개가 안 짖어요? 개는 짖어요. 벽을 넘으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은 뭐냐?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잖아.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헤어질 때 내일 봐, see you tomorrow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see your tomorrow, 여러분의 내일을 보십시오. see your tomorrow, 너의 내일, 너의 미래를 보라는 거죠. 미래를 보지 않고 급급하게 현재 그냥 성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70년을 더 살아야 되고 80년 더 살아야 된다는 거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41.19km 중에 여러분이 기껏 뛴 그 거리는 8km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8km의 인생 다 이렇게 결정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할 구간에서는 열심히 뛰세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 것인가, 평범하게 살 것인가, 비범하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건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대학교 오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문화 콘텐츠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감사합니다.